경기도 동두천의 한 미군 부대. 올해도 양국의 친목 도모를 위한 체육대회가 열렸다. 미군과 함께 뛰고 응원하는 한국 군인들은 바로 카투사.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 한미 우호 관계를 떠나서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미군들이랑 한국군 사람들이랑 이제 카투사도 한국군이니까 같이 운동을 하면서 더욱 더 단결되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This week, that's the main idea of this week, which is communication, get in contact with the Koreans, play any activities like soccer, basketball, wrestling, joku, and you get to interact with them.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Interaction with them. You get to learn, several words in Korean. They get to learn how the American culture is. We learn from them. In a regular day in the Army, it's just, we do our job and then we just go back to our rooms and we do our thing. But here, today, this week, is more into friends, become more friends, build a stronger relationship with the Koreans. 한국의 전통 공연도 선을 보였다. 지역 주민들이 미군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미군과 함께 생활하는 카투사의 역사는 6.25 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쟁 초기, 미군은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이 부족했고 국군은 무기와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때 초대 주한미국 대사였던 존 무초가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에게 일부 국군을 미군에 배속할 것을 제안한다. 무초 대사의 제안에 양측 모두 환영했고 국군과 미군이 함께한다는 뜻의 카투사가 창설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의 무기와 국군의 지리적 지식이 합쳐지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카투사가 창설된 것은 낙동강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던 1950년 여름 피난지였던 부산에서였다. 최초의 카투사는 313명. 이들은 미 7사단, 미 1기병사단, 미 2사단, 미 24사단, 미 25사단 등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 오타 캠프에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뒤 전장에 투입되었다. 이렇게 전쟁 중에 만들어진 카투사가 43,000명에 이른다. 인천 상륙작전부터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까지 모두 미군과 함께했던 선택제 할아버지. 그는 카투사 일기다. 8.15 해방 직후에 여기 38선 넘어와가지고 6.25 전에는 영등포에서 학교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부산 피난 가가지고 부산에 학도 이용대에 있으면서 유엔군으로 들어가가지고 일본 가서 교육받고. 평양 출신인 선택제 할아버지는 부산 피난 시절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카투사가 되었다. 카투사 일기였던 그의 인식표에는 K로 시작하는 군번이 새겨져 있다. 예를 들어서 일개 과에 이제 선임하사 있으면은 그 밑에 그 추록 운전하는 기사 있고 한국군 또 저 카투사 있고 그렇게 같이 자고 먹고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뭐 미군이죠 뭐. 미군이죠. 예. 이 밖에서는 유엔군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카투사라고 그랬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이후 미군과 함께 북진했던 선택제 할아버지. 난관에 봉착한 것은 함경남도 장진호에 도착했을 때였다. 압록강을 눈앞에 두고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나타난 것이다. 11월 4일 날 저 원산 위에 이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원에 거기를 상륙했어요. 이원에 상륙해가지고부터 그냥 계속 북진이에요. 전투 한 번 안 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그 중공군 작전이에요. 1950년 10월 말 37개월의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가 시작되었다. 중공군이 개입한 것이다. 이것은 남북이 아닌 미군과 중공군의 전투였다. 중공군은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왔고 미군은 사방으로 포위당했다. 미 해병과 카투사가 포함된 미 7사단이었다. 적은 중공군뿐만이 아니었다. 미군과 카투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추위였다. 밤이 지나고 나면 동사자들이 속출했다. 이 시레이션이라고 이제 전투 식량을 주는데 그 1인분씩 박스였는데 그것이 얼어가지고 부대가 이제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그거를 깡통을 지금 뜨거운 데다가 넣혀가지고 주는데 그걸 그냥 주니까 얼어가지고 대검으로 저희 깡통을 따가지고 대검으로 찍어가지고 입에다 넣히면서 먹었어요. 버티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미군은 후퇴를 결정했다. 그리고 가장 공격적인 후퇴 작전을 펼쳤다. 미군은 흥남부두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화력을 쏟아부으며 남하했다. 때문에 이 작전을 또 다른 방향으로의 진격이라 부른다. 추위에 지친 중공군들도 후퇴하는 미군에게 항복을 해왔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추위에 공격도 방어도 제대로 될 리 없었다. 미군은 중공군 포로들을 이끌고 걸어서 흥남부두로 향했다. 졸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후퇴할 때 막바지에 고토리에 살 때인가 밤에 행군하는 일이 있는데 밤에 졸면서 걸었어요. 졸면서 걷다가 앞에 사람 철모가 딱 부딪히면 또 깜빡 깨고 그 막바지에는 그렇게 후퇴를 했어요. 흥남부두에 도착한 것은 1950년 12월. 이미 아군의 철수 소식을 들은 피난민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다. 미군들은 일단 물자와 장비를 배에 실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피난민들과 함께 후퇴하기로 결정한다. 미군은 후퇴를 위해 와 있던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피난민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마지막 피난민까지 다 태우고 난 뒤에 미군은 흥남부두를 폭파했다. 적군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흥남철수에 투입됐던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정원은 2,000명이었다. 하지만 흥남철수 당시 빅토리호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14,000여 명. 미군과 카투사의 힘이었다. 이 기록은 지난 2004년 기네스에까지 등재되었다. 지금의 카투사 역할은 저는 몇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단순하게 한미 연합 작전을 수월하게 하는 하나의 촉진제 역할뿐만 아니고 이 카투사 요원들은 알다시피 언어가 해결되는 굉장히 고급 자원입니다. 그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 미군과 함께 근무하면서 미국의 문화를 쉽게 접하게 되고 그들의 사고를 함께 하면서 많은 그런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미 육군 항공단의 아파치 헬기 부대와 한국 육군 항공단이 함께 모였다. 아파치 헬기 부대의 이동과 전술 훈련을 한미 연합작전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아파치 헬기는 100여 대,
막강한 화력의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지상과 해상 어디든 작전에 유리한 전력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현재 주한미군은 주력 전투기 F-16과 F-18, 90여 대를 한반도에 주둔해 놓고 있다. 또한 브래들리 전차를 비롯한 전차 180대, 지대지 미사일 40개, 패트리어트와 같은 지대공 미사일 60여 개가 한반도에 배치돼 있다.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도 눈부셨지만 그 뒤에는 동맹을 돈독히해온 미군의 뒷받침이 있었던 것이다. 2008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 대략 한 200억 불 정도 된다 그래요. 200억 불이면 요즘 환율을 따지면은 한 22조 되는 거예요. 근데 금년도 우리 국방 예산이 34조. 일단 유사시에는 또 증원군들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증원 전력들을 다 계산하고 그러면은 대개 한 뭐 120조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효과를 계산하면은 이것이 한 200조의 한미동맹이 200조의 효과가 있지 않는가. 지난 4월 경남 포항 앞바다에서 한미연합 합동 양육군수지원 훈련이 실시되었다. 라츠라 불리는 이 훈련은 일종의 상륙훈련이다. 양국 모두 한미 군사훈련 중에서도 이 라츠 훈련에 공을 들인다. 이유는 인천 상륙작전에서 보았듯이 한반도에서 가장 주요한 작전이 바로 상륙작전이기 때문이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상대방의 수도를 가장 빨리 손에 넣는 방법은 상륙작전이다. 때문에 남북 모두 상륙작전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한다는 작전을 세우고 있다. 상륙작전의 성패는 노련함과 속도다.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진지를 구축하고 전초기지를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라츠는 이때 만들어지는 해안의 지휘소 설치를 뜻한다. 모래 위에 비치 매트를 깔아 차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들면 이어서 송유관과 접안시설이 설치된다. 이 모든 것이 일주일 안에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이 지정학적으로 상륙작전을 하지 않으면은 이 고지전과 지연전으로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되고 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 때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현재는 미국 자산을 쓰지만은 현재 군에서도 공기부양정이라든지 헬기 상륙작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 계획에 현재 반영해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